어제 김광현 선수가 이제 피츠버그 네, 파이어리츠와 홈 경기에서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죠. 4대4 그렇죠, 동점인 그렇죠. 5회 도중에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4와 3분의 네, 1이닝, 7피안타 1볼넷, 1탈삼진 4실점, 투구수가 네, 70개였어요. 70개에서 예, 교체가 예, 되면서 이 교체 시점과 관련해서 마이크 시트루 감독의 그 부분을 공격도 받았습니다. 김광현 선수 어제 투구 보시면서 뭐 좀 네.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떠셨습니까? 사실점을 몰아했던 3회를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느꼈던 부분은 김광현 선수가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 좀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사실 김광현 선수의 강점은 우타자 상대 몸쪽이죠. 몸쪽 빠른 볼과 슬라이더인데 어제 경기는 사실 바깥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뒀어요. 그러니까 바깥쪽 커브, 체인지업 또 빠른 볼도 바깥쪽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좀 노림수를 피해가려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력이 물론 4실점이라는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4실점 중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죠? 누빠 선수 사실 잡았으면 호수비도 정이 끝나는 건데 실제로 글러브에 잡았던 공을 슬라이딩 하면서 이 글러브를 땅에 몸에 댔죠. 거기서 공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추가 2실점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그게 그냥 아웃 처리가 됐었으면은 아마 김강환 선수가 조금 더 오래 가고 좀 더 편한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웠고 또 조기 강판으로 이어져서 더더욱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투수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네, 것들이 참 복합적으로 이렇게 힘을 보내줘야지만 결국은 승수를 올릴 수가 있는데 어제 네, 거기에서 2실점 부분은 엄청 좀 컸어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죠. 뭐 네. 저희가 흔히 한 이닝에 3실점 이상을 하면 대량 실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2실점과 4실점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쉬움이 남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쉴트 감독의 그런 투수 교체 타이밍은 좀 아쉬움이 남았잖아요. 뭐 본인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야구가 결과론적인 거를 피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저도 실트 감독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김광현 선수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만 다른 투수에 비해서 좀 흔히 얘기하는 그 위기 상황을 좀 많이 맞이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건 우회적인 표현이고 실트 감독이 아직 정말 지난해 보내줬던 그런 100% 신뢰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돌직구 했죠. 김광현을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그런 얘기를 네, 했고 또 뭐 쉴드 감독도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요. 당연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김광현 선수에 대해서 네, 쉴드 감독이 너무나 좀 냉정하게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전제 조건은 김광현 선수가 물론 마운드에서 자신감 있게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감독도 그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할 텐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쉴드 감독도 중간에 이렇게 바꿨겠죠. 하지만 지난번에는 사실 뭐 네. 불펜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블헤더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런 부분을 이제 김광현 선수도 이해하고 뭐 그 더블헤더 때 4이닝 던지기 하고 내려간 게 솔직히 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더블헤더는 불펜을 아끼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 다음날 경기도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 실트 감독의 그 변명은 좀 구구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경기 아담 웨인라이트 선수가 또 호투를 하면서 6월에 7승째를 거뒀는데요. 그 7승 가운데 4경기가 웨인라이트 몫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발 투수들이 3승밖에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웨인라트를 제외한 다른 선발 투수들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측면이 있었고 또 어제는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 김광현 선수를 바꿀 때 헤이스 선수하고 레이놀스 선수가 전부 다 김광현 선수를 안타를 치면서 괴롭혔던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지만 안 된다는 생각 또 안타를 허용할 것 같다는 생각. 저도 일견은 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감독의 입장에서 일단 팀의 승리가 우선이잖아요. 좀 실트 감독이 조금은 지금 팀이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니까 패닉적인 측면도 있고 좀 더 길게 봐주지 못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김광현 선수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네. 12차례 선발 등판해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한 게 거의 절반이 6경기나 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12경기에서 54와 3분의 1 이닝을 던졌는데 평균 투구 이닝이 4와 3분의 2이닝밖에 되지 않아요.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도 김광현 선수가 길게 던지지 못하는 그 선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이것도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선발 투수가 정말 오프너가 아닌 이상에 평균 이닝이 5이닝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좀 모욕적인 일이에요. 저희도 이제 김경환 선수 올 시즌 쭉 오면서 물론 본인이 아쉽게 내용이 안 좋아서 물러난 적도 있지만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바꾼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좀 맞물리지 않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올해 참 이제 김광현 선수의 기록 중에서 약간 극단적인 기록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김광현 선수가 볼넷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은 경기가 있어요. 김광현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 1.93이에요. 물론 어제 경기 전까지 상황입니다. 이거는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가운데 4위예요. 극단적으로 볼넷을 하나라도 주잖아요. 거기 평균 자책점이 8.50이에요. 규정 이닝 쪽에 채우거나 가까운 투수 가운데서 꼴찌예요. 투수가 볼넷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문제는 그 편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제 그 인터뷰에서 실트 감독이 얘기했던 이런 상황이 다른 투수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왠지 위기 상황을 김광현 선수가 좀 많이 맞이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가연 선수가 이제 4월 23일에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10경기에서 지금 5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사실, 힘들죠. 패를 네네. 안고 가는 걸 원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을 거고, 물론 이제 평균 자책점이 1승 5패에 3.98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니수가 길지 않다 보니까 올 시즌은 마치면 세인트 루이스와 이제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내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한 경기 한 경기가 김광현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경기 내용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더 많이 좀 네. 타격이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타석에서 투수 선발 투수에게 몸에 맞는 가슴이었죠. 가슴에 맞고 손목에 참, 그 맞았다고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하더라고요. 경기 후에 보통 이제 선발 투수 화상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네. 어제 인터뷰를 안 했어요. 처음으로. 네. 지금까지. 네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일단 확인해 보니까 괜찮다고는 합니다. 약간 손에 저는 스치면서 가슴 쪽에 이제 맞은 거를 봤는데 아찔한 그런 장면이죠. 타구가 높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정말 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더 던지겠다는 또 그런 강한 의사도 표시를 했었고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는 정말 작년에 그 코로나 시절에서도 국내 돌아오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 그때는 미국도 거의 접촉이 안 되는 시기였었잖아요. 그 혹독한 상황도 이겨낸 선수이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이겨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고 하나하나 본인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 웨인 노이트 선수 말고 경기 겐트 선수도 그나마 버텼는데 무너진 상황이고 선발 투수도 지금 그렇고 불펜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 카브레라든가 알렉스 레이에스라든가 정말 극소수의 불펜 투수 한 3명 정도를 제외하면 믿을 선수도 없어요. 김광현 선수가 그래서 더 속상할 거예요. 내가 저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기는 상황에서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6회까지는 던져줘야지 내가 승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 뭐 닥친 일 하나부터 해결을 해야죠. 하나하나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을 믿고 참고 기다리자.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미 송주의 MLB 티키타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뭐 라이브 그래야죠. 오늘 좀 멋있게 제가 이게 스냅백이거든요. 제가 이거 토론토 스냅백을 쓰고 했더니 이 조병이 얼굴을 가린다고 이영민이한테 혼나고 할 수 없이 뒤집어 쓰고 이렇게 보니까 꼭 2번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근데 스냅백입니다, 사실은.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토론토. 아니, 이게 사실은 제가 머리가 너무 추하게 길어서 이렇습니다, 사실은. 사촌 동생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자랑도 하고 싶어서 썼었는데. 네, 오늘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